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공정기술 대 설비기술. 여러분이 아마 삼성전자 지원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실 직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공정기술을 쓸 것이냐, 설비기술을 쓸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고민을 좀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전에 공정 설계와 공정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 혹시나 공정 설계를 쓸 것이냐, 공기를 쓸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공기 대 설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줄 요약해 볼까요? 먼저 공기는 뭐였어요? 공기는 반도체가 잘 만들어지도록 공정 조건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짜여져 있는 레시피에서 본인이 맡은 공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공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냅두면은 그냥 잘 돌아가겠지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서 분명히 공정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돌아갈 수 있죠. 그런 걸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공기다. 그러면 설기는 뭐냐?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서비스가 아닌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런 설비가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겠죠. 각각의 공정마다 다 공정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공정 장비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기술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공정 기술이고 설비 기술이고. 이 기술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아, 잘 돌아가는지를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둘 다 팹에 있죠. 둘 다 엔지니어죠. 책임지는 대상이 다르죠. 요거를 좀 파악하자. 그래서 사실상 속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을 다룰 거냐, 아니면 반도체 장비를 다룰 거냐, 그거에 따라서 공정 기술이냐, 설비 기술이냐, 그리고 기술자가 붙으면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쉬운 비유로부터 한번 좀 출발을 해볼게요. 공정 기술은 어떤 사람이냐? 커피 맛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원두를 몇 도에서 얼마나 오래 볶아야 맛이 일정하게 나오는지, 즉, 커피,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한 거, 그 맛과 품질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맛이 괜찮아. 요렇게 하면은 품질이 괜찮아. 그걸 따지는 친구들이 누구다? 공기다. 근데 설기는 뭐냐? 로스터기. 기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로스터기 고장 안 나는지 체크해야 되겠죠. 또 센서라든지 모터라든지 밸브가 정상인지 체크해야 되겠죠. 또 만약에 멈췄어. 그럼 얼마나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지 등 기계 상태나 가동률이 기준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를 보시니까 좀 이해는 되시죠? 커피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커피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일을 챙기는 사람이 공기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 사람이 설기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공정기술이라 하면은 공정에 대한 결과, 내가 맡은 8대 공정 중에 하나, 그 결과를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게 잘 운영되는가. 그래서 뭘 봅니까? 공정 조건을 봐야 되겠죠? 레시피를 봐야 되겠죠. 핵심 관심사는 당연히 수율이겠죠, 수율. 그 다음에 분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재현성을 따져야 되겠죠. 계속 그대로 나오는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왜 그 결과가 안 나왔지? 내가 이런 조건이나 레시피를 그대로 잘 따랐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온 걸까? 그래서 일의 기준은 제품 품질로서 평가를 하겠죠. 설기는 뭐냐? 장비 상태를 책임지는 거죠. 직접 관리하는 대상은 장비, 부품, 유틸리티. 그래서 고장, 다운타임,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왜 장비가 멈췄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장비를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그 다음에 또 여기엔 없지만 장비를 셋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일의 기준은 장비가 잘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정말로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지원할 때 갈랐냐면 이제 학점이 좀 높아요. 스펙도 좀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공설로 가는 거죠. 공정 설계. 그 다음에 좀 약간 반도체와의 연관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면 이제 설비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중간에 좀 속해 있다라고 하면 공기로 가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모든 지원자들이 거의 이쪽 공기로 오는 거죠.
공서를 가서 좀 여긴 뽑는 인원이 공기보단 적을 테니 여기에서 박 터지게 경쟁하느니 조금 안전하게 이쪽으로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설비 기술이 뭐 요거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쪽이 왠지 더 스펙이 더 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내가 장비에 대해서 뭐 다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공기로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즘에 공기 쪽에 있어서의 스펙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스펙들이 좀 많다. 실질적으로 다 개선하셨던 경험들을 갖고 계신데 이 개선하셨던 경험들이 과연 몇 개냐, how many. 그 다음에 얼마만큼 연관성 있냐, how much.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난 좀 스펙의 상향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일과를 쉽게 비교하면 공기는 첫 번째 공정 결과 데이터 확인해야 되겠죠. 잘 나왔나? 불량이야? 불량 아니야? 이런 식의 점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봐줄게 이 공정 조건을 봐야 되겠죠. 온도, 압력, 시간 등.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기준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결과가 왜 달라졌지를 계속 본다. 설기는 장비 상태를 점검한다. 그래서 장비가 내주는 알림이나 이상 로그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부품 교체 조정, 장비 복구 예방 점검. 그래서 장비가 왜 멈췄지를 계속 본다. 그리고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장비 셋업할 때 계속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정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실 거고, 여기서는 이제 장비 상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데이터 분석력이죠.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기와 설계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구분하는 게. 내가 그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할 건가?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이죠. 공정기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량나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야, 이거 분명히 네 딴에서 이걸 막기로 했는데 공정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맛이 안 나는 게 어느 공정에서 문제인지 그게 문제인 거죠. 다음에 설비 기술이 없으면 아예 생산이 멈추고 말도 안 되죠. 우리 생산의 4대 요소 4M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머신이잖아요, 머신. 물론 이제 사람도 필요하고 맨 머신이긴 한데 이 머신이 없으면 그런 장비가 과연 아니 제품이 만들어질까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도 모르게 유튜브에서 초코파이를 쳤어요. 그랬더니 매경인가? 거기에서 초코파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제가 넋놓고 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초코파이가 저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저것도 이제 공정기술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런 장비가 있구나. 뭐예요? 설비기술자가 있겠죠. 그래서 좀 반도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은 뭐 이 과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아, 내가 공기구나. 공기면은 저런 역할을 하겠구나. 저걸 조금 더 왜 저 순서대로 했을까? 그다음에 설기면 야, 저런 장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걸까? 그런 생각 해주셔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예를 들어서 수율이 떨어졌어요. 이거 항상 이제 떨어지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딱 닥쳤다 하면 공기는 왜 떨어졌지? 조건이 바뀌었나? 내 공정단을 이루고 있는 조건이 바뀌었냐? 그럼 이전의 공정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었지? 또 레시피 범위가 적절한가? 공설은 어떤 거였냐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따지는 거였죠. 근데 공기는 내 관점에서 있어서의 변수를 따지는 거죠. 설비 기술은 무엇입니까? 왜 이러지? 장비 센서 이상이 있었나? 아니, 부품이 좀 마모가 됐나? 최근에 유지보수 이력이 있었나? 등등의 내용으로. 그래서 일단 제품이 원래대로의 성능, 100이라는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100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공정은 레시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 공정 단에서의 문제를 체크하는 거고 장비, 설비는 무엇입니까? 요걸 만들어내는 요 설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나를 각각 문제를 따지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는 다양한 실험. 네, 뭐 회사에서 실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검증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거다. 둘 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소서를 이제 가볼까요? 공정기술 지원자의 문장 특징은 뭐냐면 공정 조건을 비교 분석했다. 오케이. 불량 원인을 데이터로 도출했다. 그 다음에 공정 안정화. 이런 단어들이 좀 나와주면 좋다는 거고. 설비기술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장비 이상 감지.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때 부품 교체 조정. 뭐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설비 기술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뭐 장비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아서 요런 내용을 반드시 써서 합격을 했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아닙니다. 뭐 다 요런 내용을 가지고 설비 기술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 중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저는 그럼 공정 기술을 써야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설비 기술이 좀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지원자분들을 좀 많이 뵀는데 자소서를 보면 요 설비 기술에 관련된 요런 내용이 많진 않았어요. 거의 다 이런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 사항이긴 한데 그럼 나는 설비 기술이지만 요런 공정 기술적인 내용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비 기술을 지원자를 평가하는 사람인데 또 나는 설비 기술에 몸담고 있는데 이게 설비 기술자 하는 사람의 어떤 업무 스콥 같은 거를 좀 반영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조금은 더 신경이 쓰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걸 좀 노려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쓰실 때, 이런 거 할 때 다 장비를 다룰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분명히, 그럼 너는 왜 공정기술이 아니라 또 설비기술을 했냐? 그런 식으로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걸 어차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면접장 가서 만들기보다는, 면접 때 가서 만들기보다는 서류 때를 감안해서 이런 내용들로서 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그 관점을 한번 좀 따져보시라고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립니다.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한다면 1번에 있는 공정기술 같은 내용을 쓰셔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비기술 지원자분들과 똑같은 내용, 그런 똑같은 공정기술 지원, 공정기술의 내용을 쓴다면 변별력이란 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한번 더 만들어 보시는 거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제가 분해를 좀 해볼게요. 자, 공정 수행 중 뭐 결과 이상이 발생했고 분석 조치했다. 그래서 이 경험은 공기, 설기 둘 다 사용 가능하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약간은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직무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랬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먼저 이렇게 가볼게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경험은 이 단계로 나눠야 되겠죠.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했니? 이상. 이상이 발생했다는데, 근데 요거를 좀 넣어주세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 이상은 무엇이 평소와 달랐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터졌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는 일반적인 어떤 것과는 다른 이 문제만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죠.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변별력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난 평소대로 어떤 루틴을 확인했는가? 아니면 이건 루틴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다른 걸 고민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걸 확인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바꾸었는가? 그래서 무엇이 개선되었는가? 그래서 이제 요게 S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T, 그 다음에 이제 요게 A 두 가지가 요게 R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시츄에이션에 어떤 이상, 트러블,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나는 요걸 분석하기 위해 어떻게 액션했고, 조치하기 위해 어떻게 액션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좋아졌다. 뭐, 리절트. 그래서 일반적인 스타 방식을 쓰실 텐데, 이 공기와 설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평소와 달라졌는지 이 부분을 좀 변별력을 더 보자. 그렇게 써주시면 조금 더 다른 분들이 일반적인 스타 쓰시는 것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내용을 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공기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공정기술의 핵심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왜 결과가 달라졌는가죠. 왜죠? 왜 달라졌는가? 그래서 강조해야 될 포인트는 공정 조건. 온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압력일 수도 있고, 레시피일 수도 있겠죠. 이건 내부적인 거고, 요건 이제 외부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비교했고, 재현성과 안정화. 요런 단어가 나와주면 좋다는 거죠. 자, 공정 수행 중에 결과 편차가 발생했어. 공정 조건 변화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게 공기잖아요. 이 공정 조건 변화가 결과에 미친 영향. 자, 동일한 조건 반복 실험을 했고, 또 조건별 데이터 비교를 통해, 특정 온도 구간에서 결과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후 조건 범위를 재설정하고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서 공정 결과의 재현성과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단어 그대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바탕으로 중심으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어떤 것과 어떤 것, 동일한 조건 반복 실험을 했었고, 조건별 데이터 비교를 했다. 즉, 이게 뭐예요? 동일한 조건 반복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상시와 내가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것인가. 그래야 뭐예요?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아닌 거니까. 근데
조건별 데이터 비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달라진 것들이 나오는 거죠. 즉, 이게 문제였던 건지 이게 문제였던 건지를 발라내는 거니까 둘 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특정 온도 구간이니까 결국엔 뭐예요? 온도가 문제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기술은 사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의 조치를 했는지 일반적인 그런 내용으로 써주시면 좋다,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설비 기술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비 기술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키워드부터 보면은 공정 조건, 뭐 데이터 비교, 원인 분석, 공정 안정화, 재발 방지.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렸는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중심이죠. 설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가 평소와 다르게 어떻게 동작했는가, 즉, 그 문제에 대한 관점을 뭘로 돌리는 겁니까? 설비 쪽으로 가는 거죠. 장비 상태가 제대로 됐는 건지, 센서나 부품이나 로고,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는 건지, 그다음 고장 대응 다운타임이죠. 공정 결과 이상이 발생했을 때 나는 공정 조건보다 좀 자기적이긴 합니다. 먼저 뭘 봤냐면, 장비 상태와 동작 로그를 점검했다. 장비 상태, 동작 로그. 센서 값 변동, 그 다음에 장비 안정화 시간 차이를 확인했고, 무엇과 무엇을 확인했고, 특정 부품의 상태 저하가 원인일 가능성을 좁혀갔다. 즉, 범위를 찾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센서 값을 변동시켰고, 안정화 시간 차이를 확인하면서, 부품의 상태가 문제였구나. 이후에 점검 항목을 보완했고, 조치 기준을 정리해서 유사한 장비 이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즉, 어떤 공정상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공정 조건 레시피가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에 만들어내는 장비의 문제였었다. 무엇? 특정 부품이 잘못된 거였네.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안 좋아졌을 때 공정 조건이 문제가 됐는지를 따지는 거냐? 아니면 공정 조건 이상 없는데 장비의 문제를 따지는 거냐? 그렇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셨던 경험에서 장비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 다 공정 조건, 근데 반도체 공정 실습하셔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때 있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장비 쪽으로 문제의 원인을 끌고 가서 이야기를 저술할 수 있냐.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좋고,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쵸? 설비는 어찌됐건 설비에 대한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 공기는 어찌됐건 레시피에 따라서 뭘 잘못했는지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설비 쪽에 있어서 이런 식의 내용을 쓰실 수 있으면 이렇게 쓰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설비 기술의 키워드는 장비 상태, 로그 분석, 부품 점검, 다운타임 최소화, 예방 정비. 그 장비를 문제가 생겼으니까 결과가 안 좋았겠죠. 그럼 어떻게 정상으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값을 만들어냈는지 그걸 포인트로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제가 이제 블로그 보여드릴 테니까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했던 내 경험, 공정을 개선했던 그 경험, 개선 경험을 요런 관점으로 장비에 대한 관점으로 작성을 해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셔서 딱 보셨을 때 너무 억지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넘겨주시고 제출하시고 그게 아니라 너무 억지스럽다라고 한다면 공정기술의 관점으로 쓰시되 요걸 이제 내가 어떻게 설비 기술로 연결시킬 것인가 그 고민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어떤 설비 기술에 관련된 경험만 쓰신 분이 합격하시진 않으셨다. 이제 여러분은 되게 마음 놓쳐. 괜찮은 거네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예외적인 사항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설비 기술 쪽은 이 내용으로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어떤 경험이 있어요. 똑같은 경험인데 공기를 쓸 거면 공정 결과가 집중 대상. 그죠?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죠. 여기는 장비를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이 장비가 좋아야만 여기로 가긴 하지만 장비의 상태다. 문제의 원인은 조건이나 레시피겠죠. 이건 설비 자체의 센서나 부품이나 동작이겠죠. 분석 방식은 데이터 비교. 이것도 데이터를 비교한다는 건 뭐 조건을 달리하고 레시피 이 부분을 달리해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설비 기술도 로고 점검인데 이것도 결국 뭐 데이터긴 하죠. 그래서 이것도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비교할 것이냐. 그게 좀 다른 거고. 조치 방향은 조건을 조정하면 되겠죠. 뭘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요것도 장비, 아까도 위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 됐으니까 뭐 장비를 조치하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것도 뭐 교체가 아니라 이런 조건 조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정기술은 품질 안정이 중요하고요. 설비 기술은 가동 안정이 중요하다. 결국엔 둘 다 결국엔 이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둘 다 하는 거라 이건 레시피 자체를 따진다. 요거는 장비를 따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기술이 쓰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다? 아, 기술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건 이가 문제가 터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관리 감독하는 거다. 요 기술자가 쓰여져 있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공정기술 자소서라면 공정조건 이야기가 나오는가? 결과가 중심인가? 요거 생각해 주시고 공정 안정화로 끝나는가? 설비기술 자소서라면 가급적이면 장비나 부품 로고가 나오는가? 요걸 한번 도전해 보시자. 고장 이상 대응이 보이는가? 또 재발 방지 가동 안정으로 끝나는가?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실 텐데 이 부분은 설비기술 쪽을 쓰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 관점으로도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이라도 공정기술은 결과를 정상으로 만든 사람들 얘기했죠. 얘네들은 짜여져 있는 레시피, 그게 정상값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정상값이 안 나오면 정상값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설비기술은 이런 결과, 당연히 장비가 정상이지 않으면 결과값이 정상으로 안 나올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좀 필요하겠죠. 결국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고 다루는 주체가 조금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서 역시나 장비를 정상으로 만든 사람.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장비를 새롭게 세팅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새롭게 세팅된 장비가 이전 공장에 있는 것처럼 뭔가 잘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역할로 가신다고 한다면 거기서의 장비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정상 수율이 나올 수 있도록 조건을 어떻게 좀 잡아줘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내가 공기를 쓸 거냐, 설기를 쓸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보면 공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로. 뭐 석사이신 분들도 이제 거의 뭐 공기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석사보다도 학사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꼭 설비에 관련된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공기에 대한 경험만 있으시더라도 설기를 많이 합격을 하시니까 이래저래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공기가 결론적으로 설기보다는 스펙이 좀 더 높더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좀 표면적인 직무 분석일 거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책을 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여기엔 없지만 지금 편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관련된 내용도 올려드리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반도체 뉴스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이죠. 사상 최대 실적 거둔 한미반도체라고 해서 4세대 HBM TC 본더 출시해서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쓰실 때 특히 삼성의 3번이죠. 사회적 이슈. 그리고 나중에 면접 보러 가실 때 반도체 뉴스를 그때서야 부랴부랴 찾으시는데 지금부터 반도체가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반도체 뉴스까지도 올려드릴게요, 링크에. 그럼 그것도 매일매일 챙겨보시면서 반도체 취업을 잘 준비하셔서 SK하이닉스가 됐건, 삼성전자가 됐건, 아니면 그 이외에 많은 협력 업체가 됐건, 올해 반도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직무 분석인 공정기술과 설비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부디 직무 분석 잘 하셔가지고 또 소신 지원 아니면 전략 지원 잘 하셔서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직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